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디에요? 저 어디 하는지 잘 모르죠. 58페이지예요. 자, 58페이지 거기 지난주까지 한 게 4번에 뭐예요? 등기할 건립행동. 여기에 한 4-5문제 나와요. 이게 진짜 잘해놔야 됩니다. 이거. 거짓 모의고사 보면 뭡니까? 추로 나오는 게 4번에 등기할 건립행동. 요거 잘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5번에 건립행동과 뭐예요? 관계 있는 사항. 봐봐요. 몇 도예요? 99도하고 100도의 차이는 뭐예요? 잘하네요. 결론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몇 도 차이가 나타나요? 1도 차이가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뭐 문제 풀 때 우리 합격, 불합격은 뭐예요? 한 문제 차이가 나타나는 거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지가 여기 왔어요. 조금만 참아요. 플러스 1도만 참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요걸 못 참아요. 요걸 못 참아. 요걸 못 참아서 뭐예요? 수업을 더 안시하고 자기가 이제 99도까지 됐으니까 혼자 공부할 것 같은데 못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가장 좋아요. 제가 24년 강의 경험 중에 이 수업이 가장 좋아요. 수업을 꾸준히 들으세요. 도서관에 들어가 봐야 뭐예요? 자기 혼자 요 많은 범위를 못 본다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수업이 가장 좋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수업으로. 근데 사람들이 오늘 뭐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알면 며칠 남았어요? 저기 며칠 남았다고 그랬어요? 130 며칠 남았어요? 5일 정도 남았죠. 그럼 하나만 맞춰봐요. 오늘 하나만 맞춘다 생각하면 뭐예요? 135개를 맞출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냥 뭐예요? 그냥 도서관 가지 말고 수업 들어요. 제가 경험상 수업이 가장 좋습니다. 수업을 안 들으면 뭐예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만큼 범위가 많이 못 나가요. 혼자서. 그러니까 끝까지 수업을 한번 들어봐요. 만약에 수업을 올 출석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제가 뭐예요? 개인적으로라도 어떻게 잡아서 그냥 집에다 모셔놓고 개인적으로라도 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업이 가장 좋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1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기 봐봐요. 저기 이제 합격 불합격 몇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예요. 여기 불자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99도와 100도의 차이,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 한 끗 차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거기 한번 봅시다. 건립행동과 관계 있는 등기사항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암기를 해야죠. 자, 그러면 지금 암기가 안 되면 문제를 못 풀어요. 문제 자체.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계약이 몇 개예요? 자, 우리 민법의 전형 계약이 몇 개예요? 봐봐요. 암기가 안 되잖아. 그러면 공부하던 사람은 몇 개 전형? 14개 전형 계약이 있습니다. 14개. 14개가 있어요. 이름 있는 거. 뭐예요? 14개요. 봐요. 14개. 봐봐요. 그러니까 암기가 안 돼 있다라는 거야. 이제 암기를 해야 돼, 암기. 지금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뭐예요? 요 점수 나온 사람들은 37.5에서 47.5 나온 사람은 한 끗 차이라고. 요게 지금 딱 정상 점수예요. 자기가 2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차고 올라가려면 뭐예요?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암기. 그럼 봐봐요. 14개 전형계약. 민법을 뭐예요? 11월부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계약 하나 뭐예요? 14개 전형계약 하나 못 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나와있죠.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정매교. 이게 뭐예요? 정여, 매매, 교환.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죠? 소사임. 소가 뭐예요? 소비대차. 사가 뭐예요? 사용대차. 임대차. 자, 뭐라고 써놨죠? 고도현, 이임조.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종하가 있죠. 그럼 여기 이제 14개 전형계약이라고. 그럼 봐봐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요거는 뭐예요? 임치, 물건 맡기는 계약이에요. 요거는 조합. 요거는 뭐예요? 종신정기금. 요거는 뭐예요? 하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류를 나눠봤더니 요거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요거는 재산과 관련된 겁니다. 재산.
요거는 뭐예요? 대차와 관련돼서 대차. 그러니까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요거 6개의 공통점 뭘로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는 것들이에요. 몸으로. 그래서 이거 봐요. 고용, 도고, 편상, 광고, 임치, 조합. 요거는 이제 뭐 여기도 포함되지 않고 여기도 포함되지 않고 여기도 포함되지 않으니까 기타 분류로 들어갑니다. 종이 뭐예요? 정신전기금 뭐예요? 하에. 근데 요거는 계약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공법을 배우냐 이거지. 공법을 배우고 어떻게 공시법을 배우고 봐봐요. 검인개혁 중개사법을 배웁니까? 자 읽어봐요. 무슨 계약이에요? 검인계약서. 그럼 계약을 하라에 검인계약서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죠? 자, 정의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죠. 부동산이죠. 소유권 이전이죠. 그러면 정의는 뭐의 대상이다? 검인의 대상이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어떻게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또 배우는지 이해가 안 가요. 농지취득자격증명. 그러면 여기에서 취득이라는 것은 취득해야죠. 무슨 행위가 있어야 돼? 거래 행위가 있어야죠. 그러면 상속은 거래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정의는 어떻게 해요? 취득이죠. 농기를 취득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이렇게 떨어지죠. 자, 그러면 봐봐요. 어떻게 토지거래허가증을 배우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토지거래허가증 거래라는 것은 뭐예요? 유상계약이거든. 유상계약 계약이에요. 그러면 정의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 그럼 정의는 토지거래허가증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봐봐요. 자기가 뭔가 모르게 뭐가 허전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점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요 점수 나오면 다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요 점수가 뭐 적은 점수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제 치고 올라가려면 이제 암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암기 자세. 그럼 뭐 봐봐요. 자, 건립행동과 관계 있는 등기사항. 그럼 벌써 암기가 된 사람은 뭐라고 해요? 그 옆에다 하나 써놨을 겁니다. 뭐라고 써놨죠? 보설, 이변, 처소. 요걸 딱 암기를 해놔야 된다고. 자, 지금은 뭡니까? 이해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나름대로 이제 7, 8월달에 문제 풀기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다 6단계를 딱 외워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버전. 버전은 매년 출제돼. 왜 버전은 매년 출제될까요? 등기의 출발점이거든. 그럼 봐봐요. 모의고사의 버전 등기는 늘 출제가 되거든. 근데 버전 등기는 늘 틀려요. 그러니까 뭐라는 뭔가 나오는 거 알면서도 틀린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처분의 제한. 이거 매년 출제된다고 우리. 처분의 제한과 관련돼서. 그러면 벌써 건립행동과 관계 있는 사항으로서 보존과 처분의 제한은 매년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몇 문제 벌써 알아요? 알거든. 그럼 만약 2문제 나온다는 거 알고 있는데 안 한다는 것은 자기가 뭐예요? 대충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외워야죠. 보설, 이변, 처소. 그러면 여기 이제 외운 단계는 요거 한번 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보전이라고 읽은 사람은 이제 응용력이 없는 거야. 보면은. 그럼 보전 그러면 이렇게 나와있죠. 읽어봐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최초로 개설. 요게 이제 바로 보전이라는 거예요.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또 가꾸라고 읽는다. 소유권이라고 읽어야지. 그러면 보전은 뭐에 한한다? 소유권에 한한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책을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꾸는 무슨 건? 그러면 쉬운 문제 이렇게 나오죠. 보전은 소유권에 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최초라고 읽은 사람 공부가 덜 되고 있다는 거야. 기입등기다 이 말을 써야 돼. 기입등기다. 기입등기는 새롭다 이거죠. 그럼 독립적으로 구성하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는 무슨 등기?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여기 한번 읽어봐요. 최초죠. 최초니까 어때?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루틴, 바로 뿌리를 우리가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거.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패턴만 알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 뿌리를 안다고, 뿌리 자체를. 그래서 패턴을 외워야 읽어봐요. 루틴. 문제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럼 여기에서 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최초. 그러면 A가 처음으로 집어졌다.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누가 추가됐어요? A가 추가됐죠. 그러니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것만 외워두면 이제 요걸 외워놔야 어디로 문제로 빠져나가는지 루틴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지워봤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각고를 최초로 계산하는 것. 이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문제 풀고 안 풀고는 뭐예요? 본인의 능력인가, 이제 능력. 근데 누구나 요거 버전은 각고를 최초로 계산하는 등기. 이거는 뭐예요? 누구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버전이라는 것은.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봐요. 버전. 버전은 그럼 봐봐요. 문제 풀 때 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연필로 살짝 꺼놔서 본능적으로 각고를 최초로 계산하는 것. 버전이 뒤에 나오네요. 뭐라고 읽어야 돼? 각고를 최초로 계산하는 것. 만약에 책을 읽을 때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이번 나와서 났죠? 읽어봐요. 권리라고 읽으면 안 돼요.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렇게 읽어야 돼. 그래야 또 자기가 책을 읽고 있는 독해 능력이 있고 바로 뭐예요? 실력이 축축축축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리 읽으면 뭐예요? 그냥 권리로 치고 권리로 남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늘 이야기하는 거 한번 읽어봐요. 읽어봐요. 그래요. 세입자로 읽어야 추상적으로 되는 거야. 세입자로. 그러면 우리 형님들은 이렇게 읽어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그러니까 머리에서 막연하다라는 거예요. 구체화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읽을 때 뭐예요? 전세권자 읽고, 요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세입자. 이렇게 읽으면 머리가, 세입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푸느냐 안 푸느냐는 자기가 머리를 구체화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여기에 이제 의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읽어봐요. 버전, 각고를 최초로 계산하는 것. 자, 그럼 두 번째 점. 뭐라고 써놨어요? 설정. 설정이 뭐예요? 설정이라고 나오는 이거는 무조건 노력이 필요해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뭐하는 것? 창설하는 것. 그러니까 설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걸 자꾸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루틴입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창설.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슨 등기? 기입 등기라는 거야.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이해 권리. 예제로 본식 뭐예요? 이게 제한물건이야. 제한물건. 그러면 제한물건 뒤에는 뭐가 붙어요? 설정. 그러면 설정적 승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체가 헷갈릴 리가 없죠. A가 B한테 1억에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전세권 설정. 그러면 설정은 누가 해줬어요? A가 해줬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설정자. 이 사람은 전세권자. 그리고 본능적으로 쳐줘야 돼. 전세권자는 세입자, 전세권 설정자는 주인. 이렇게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6개월이 걸려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그러면 이 개념을 외움으로써 이제 헷갈리지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A가 B한테 설정을 해줬으니까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전세권자. 듣고 나서 뭐예요? 세입자, 주인.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죠. 전세권 설정합의 플러스 등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은 등기 관리자,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요거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읽어봐요. 설정이라 요걸 단어를 따고 뭐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많은 것, 창설하는 것. 딱 그럼 봐봐요. 또 한번 생각해봐요. 본능적으로. A가 B한테 1억의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럼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B가 추가됐죠. 그럼 뭐예요?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뭡니까? 공부를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방법을. 외울 게 외우고 뭐 이해할 거 이해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반드시 외울 거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안 외움으로써 암기 사유가 더 많아진다라는 거야. 많아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설정이란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 뭐라고?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이게 개념이거든. 그럼 자기가 그럼 봐봐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능력이야.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 설정 등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는 다른 사람 봐봐요. 설정은 뭐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 앞에 소유권. 그럼 소유권 설정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벌써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거든. 이게 탄탄히 쌓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 풀 때 설정이라는 단어를 적어 본능 툭 치면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여기 읽어봐요. 버전은 뭐예요? 각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이거는 본능적으로 암기를 해놔야 돼. 탁탁탁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이전이라고 읽으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이전은 뭐예요? 이렇게. 자, 주체의 변동. 그럼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주체. 법에서 주체는 누가 있어요?
인이 있잖아요. 인은 뭐가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다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그럼 여기 봐봐요. A가 B한테 1억의 전세권을 설정해 놨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설정자. 이 사람은 전세권자. 그럼 B가 C로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주체가 바뀌었죠. 그럼 무슨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이전 등기. 그러면 이전이란 그러면 뭐의 변동이다? 주체의 변동이라는 거야. 주체의 변동. 그러면 주체의 변동으로서 그러면 자 주체의 변동 이렇게 머릿속에 잡아야 돼요. 또 하나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변경은 객체의 변동입니다. 객체의 변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권리 내용 변동이에요. 벌써 봐봐요. 예측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자기가 이제 글을 읽을 때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이전이 나왔죠. 그럼 뭐 읽어봐요. 주체의 변동, 세입자가 바뀌었구나. 뭐라고 써놨죠? 전세금, 변경. 뭐가 바뀌었어요? 전세금이 바뀌었다는 거다. 전세금. 뭐가 바뀐 거예요? 내용이 바뀐 거니까. 내용. 벌써 그럼 봐봐요. 이전이라는 포인트와 변경이라는 포인트를 잡으면서 이전은 주체의 변동이요. 변경은 객체의 변동, 즉 권리 내용의 변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처분의 제한. 대표 선수가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그렇죠?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읽어봐요. 여기 있죠? 가처분. 자, 뭐라고 읽어? 감정,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읽어봐요. 자, 돈이죠. 다시 읽어봐요. 채권이야, 채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예요? 저는 지난주 오후에 뭐예요? 누구 강의 듣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오후에 원장님 강의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야. 원장님 제가 뭐예요? 밖에서 원장님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가압류 뭐예요? 검자는 뭐예요? 채권이거나. 그러면 읽어봐요. 가압류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로서 가압류니까 요 앞에 뭐예요? 선순위 전세권일 수도 있고 후순위 전세권. 그럼 가압류는 무슨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야.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로서 요때 전세권은 후순위의 선순위 살아남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인수가 돼. 그럼 배당에 초과하면 요 전세권은 소멸하거든. 근데 요 가압류를 기준으로 해서 전세권은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소멸하죠. 근데 가압류는 뭐예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전세권은 물건.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가압류와 전세권은 같이 배당받아 간다고. 여기 봐봐요. 이게 뭐예요? 검자는 뭐기 때문에? 채권. 그래서 지난주에 뭐예요? 원장님 강의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가압류는 뭐라는 거예요? 피보전 권리가 뭐예요? 검전. 뭐예요? 채권이라는 거야. 그러면 가압류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검전 이해 권리야. 검전 이해 권리.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구워줬어요. 1억을 구워줬습니다. 그러면 검전이죠. 그때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1억이라는 것은 검전이면서 뭐예요? 채권이죠. 그럼 이런 돈을 안 갚으면 뭐예요? 채무자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가 들어가는 거야. 가압류. 자, 그러면 세입자가 이산을 관련이 돈을 안 빼죠. 그러면 뭐예요? 전세권에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이 되는 거야. 가처분. 이거 뭐라고 써놨어요? 청구, 검전, 이해 권리잖아. 그럼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자, 한번 읽어봐요. 그래요. 그렇게 읽어야 돼. 그 검전. 여기는 검전, 이해 권리. 그러면 봐봐.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어때? X. 청구 금액은 뭐예요? 가압류거든. 가압류.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이걸 보는 순간 눈에는 뭐예요? 가압류를 읽고 있지만 마음적으로는 검전이라고 읽어야 돼. 가처분은 검전, 이해 권리.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는 가압류, 가처분 늘 출제가 되거든. 그러면 이제 가처분 등기가 잡아봐요. 가처분 등기는 검전, 이해 권리로서 처분을 제한하는 거죠. 약간의 경고 목적도 있어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하고 누가 싸웠어요? 무슨 등기? 애고 등기하고 싸웠다고. 그럼 애고 등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가처분이 이겼잖아. 가처분이 이김으로써 애고 등기가 그래서 폐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두 집 살림은 할 수 없거든. 그래서 애고 등기가 불필요하게 돼서 말하는 거예요. 애고 등기가 뭐다? 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그러면 소멸은 뭐예요?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다고. 만약에 자 일부가 멸실했다. 무슨 등기?
변경 등기가 되죠. 전부가 멸실하면 멸실 등기, 권리가 전부 소멸하면 말소 등기가 되는 거야. 말소 등기.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 키워드는 이런 단어야. 설정,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읽어봐요. 각거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본능적으로.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상설하는 것. 이거는 뭐예요? 주체의 변동. 이거는 객체의 변동. 이거는 처분에 대한 가압류, 검정, 가처분은 검정, 이해 권리. 소멸은 이제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거든.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런 걸 중심키로 해서 자기가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연결해보죠. 자, 무슨 등기? 가등기. 가등기는 무슨 보전? 순위 보전. 그럼 보전, 소유권 보전 등기 수지를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가등기는 처분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가등기는 단지 무슨 보전? 순위 보전. 그러면 가등기는 6단계에서 어디만 되느냐? 읽어봐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대해서만. 보전과 처분 제한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거든. 그러면 결국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가지를 펼쳐 나가는 겁니다. 그럼 지난주에 배웠던 봐봐요.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돼야 안 돼? 안 되죠. 자, 가등기 기한 가처분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돼? 이거는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A 기한이. 그러면 여기는 봐봐요. 가등기에 의한 가처분 등기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돼요? 이거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등기하는 거다. 처분 제한 가등기를 가지고 뭐만 보전할 수 있다? 순위만 보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돼야 안 돼? 되죠. 이거는 가등기 자체의 가처분이거든. 그럼 이걸 한자로는 지금 뭐예요? 그렇죠. 이제 가등기 상이라는 거예요. 작년 재정률 2.5점짜리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외워놔야 이걸 루틴 파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이제 봐봐요. 이렇게 이제 잡아서. 자, 잡았어요. 자, 이제 6단계를 암기해야 돼. 본능적으로 암기해야 돼. 그냥 탁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거 봐요. 어설, 이변, 처소, 그러면 각거를 최초로 개선하는 것, 설정은 소유권, 이해 권리. 이걸 보는 순간 주체의 변동, 이걸 보는 것, 객체의 변동, 이거는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를 보는 순간 검정, 가처분은 검정, 이해 권리.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설, 이변, 처소. 이건 여기까지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기까지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본인의 능력이야. 그 다음 단계는 능력이거든. 이걸 써먹느냐 못 써먹느냐는 뭐예요? 본인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설정은 그러면 어디에 이제 자기가 중심키를 잡아야 돼?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그러면 거기 보전은 뭐예요? 각거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그래서 소유권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이제는 어디가 중심키예요? 그러면 주체의 변경. 변경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객체의 변경. 소멸은 그냥 읽어두시면 되고요. 처분의 제한은 제일 자주 출제되는 게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이 두 개를 꼭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보설, 이변, 처소. 그럼 제목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목 다시 읽어봐요. 권리 변동과 관계 있느니 없느니? 있는 사항이야. 있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는. 그럼 오른쪽 가서 59페이지 읽어봐요. 권리 변동과 관계 있느니 없느니? 없느니 포인트네. 그러면 관계 없는. 자, 벌써 그러면 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권리 변동과 관계 없는 사항들은 주로 어떤 등기로 이루어지느냐? 그 옆에다 세 가지를 가지를 쫙 펴서 적어봐요. 자, 뭐로 주로 이루어져요? 얘네들은 단독 신청으로 주로 이루어져. 단독 신청. 또, 자, 뭐예요? 대위 신청으로 하는. 또 하나는 뭐예요? 직권 등기. 직권 등기는 누가 해주는 거죠?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등기관이 해주는 거죠. 그럼 직권하고 친하지 않는 거 통상 무슨 관계인? 이해관계인이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벌써 애가 집이 있다. 자원법을 샀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권리 변동과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읽어봐요. 단독 신청, 대의 신청이라고 하나. 그러면 A가 그러면 여기에서 단독 신청이라는 것은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성납성 멸실 등기는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럼 작년에 봐봐요. 작년에 출제된 거.
누구예요? 누구예요? 전부 불탔어요. 무슨 등기? 어른 열 받아서 안 받아서? 받았죠. 그럼 멸실 등기 하겠냐? 안 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요 1개월을, 어라트 1개월을 통제합니다. 네가 멸실 등기를 실행하지 않으면 내가 대의해주겠다. 그럼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 읽어봐요. 건물 소유자 가태 달라. 건물이 멸실했을 때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도 건물에 대해서 대의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네. 왜 그러면 대의 신청이 가능합니까? 건립했는가 관계없는 등기할 사항이니까. 그러면 주로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단독 신청, 대의 신청, 직권 등기도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봐봐요. 공부가 이거는 무조건 다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뭐예요? 읽어봐요.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건립했는가 관계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단독, 대의, 직권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1번 한번 봐봐요. 부동산 표시 변경 줄 쳐놔봐요. 변경부터 그러면 하나씩 이제 변경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따지는 연습을 하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럼 자기가 따질 때 요 변경 등기를 포인트로 잡아서 이렇게 이제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도식화하라고. 그러면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래. 그러면 읽어봐요. 요거는 결론적으로 표제부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등기다? 표제부 변경 등기다. 표제부 변경 등기를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이제 나오네요.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표제부 변경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봐봐요.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내공을 쌓아주기 위해서 지금 일장에 계속 기본 개념을 바닥에 깔아놓는 겁니다. 그럼 바닥에 이제 기본 개념을 깔아놓으면 기본 원리를 깔아놓으면 이거 탄탄해서요 안 탄탄해서요? 탄탄해졌잖아. 여기에다 뭐 박아요? 이제 기둥만 박으면 되지. 그게 이제 문제풀이 가서 응용만 시키면 된다라는 거야. 응용. 근데 사람들은 자꾸 마음이 급해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가 뭐예요? 모래땅이야, 모래땅. 모래땅이야. 모래땅에다 기둥을 한번 세워봐요. 푹 넘어져. 그러면 수강생들이 뭐예요? 실력이 아니라 재수에 맡기는 거든. 재수 좋으면 합격. 재수 없으면 불합격. 재수에 맡긴다라는 겁니다. 재수에 맡기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봐봐요. 여기 먼저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입이죠. 여기는 아래예요. 아래택이야. 여기는 인이야.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탄탄하게 콘크리트야. 콘크리트. 여기는 모래땅이에요. 여기가 모래땅. 여기에 물렁뼈로 돼 있어. 물렁뼈로. 잇몸은 물렁뼈로 돼 있습니다. 아래쪽은 뭐예요? 뼈로 돼 있어. 그러면 뭐예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래서 잇몸이 주저앉는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누구나 임플란트는 다 아래턱은 다 할 수 있어요. 빼니까. 근데 이거는 잇몸은 뭐예요? 잇몸은 하기가 되게 부실해집니다. 그러면 관리를 어디를 해야 돼? 아래를 해야 돼? 이를 해야 돼? 잇니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잇니를 관리를 못하면 나중에 저처럼 돼요. 저처럼은 모를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이제 잇몸이 약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임플란트가 안 된다고. 임플란트가 안 돼요. 그래서 잇몸이 모래땅이라면 요거는 콘크리트가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뼈를 재생해봐요. 재생수술이 성공률이 1%도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잇니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그러면 천천히 굳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뭘 배웠으니까 변경 앞에 뭐가 붙어서 표제부, 부동산 표시죠. 표제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벌써 나와요. 표제부는 단독, 대의, 직권이거나 몇 개월에 강제하죠? 1개월에 강제. 그러면 표제부 변경 등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 1번 가봐요.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변경 등기 찾았어요?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 부동산 자체의 변동이라는 거야. 자체 동그라미. 근데 거기 변경 등기 줄 쳐놓고 앞에 뭐가 붙어서? 부동산 표시 동그라미. 표시라는 것은 요거는 동일성이야. 표시라는 것은 소재, 지번,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동산 변경 등기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말하는 거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표시, 무슨 성? 동일성이야. 거기까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뭐라고 그런다? 부동산 변경 등기.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거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소재가 바뀌었다. 그럼 무슨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럼 작년에 출제된 거 한번 봐봐요. 어느 게 맞는지 봐봐요.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인지 부동산 변경 등기인지 이제 기초를 단단히 따져보죠. 여기가 뭐예요? 8. 여기는 8-1. 합쳐요. 합필. 합병이죠. 우리 등기법에서는 합필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면적이 줄어서 늘어서. 늘어서 일부가 늘어서 전부가 늘어서 일부가 늘어져. 일부가 붙었으니까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이죠. 그럼 변경 등기 이루어져야죠.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가져와서 발음 무슨 등기? 부동산 변경 등기. 영어는 등기부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폐쇄. 그럼 작년에 출제된 거 봐봐요. 합필 등기 시 부동산 변경 등기 등기비 폐쇄 문제가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등기부가 폐쇄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작년에 출제된 거야. 그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제가 왜 막 기초를 막 공사하는 애, 막 엇박질 넣으면서 하는 애. 이걸 알아야 이제 2장부터 3장까지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여기 7이고 7-1이에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몇 필지? 한 필지. 나눴어요. 뭘까요? 이게 분할이죠. 여기 분필 등기가 되는 거야. 여기는 7이면 여기는 7-1. 면적이 줄어서 늘어서. 줄었죠. 잘랐으니까 줄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야 전부야. 일부 원시적 후발적. 그럼 변경 등기네. 근데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가져왔잖아. 그럼 7은 무슨 등기? 부동산 변경 등기. 등기부가 있었어 없었어? 없어서 등기부를 개설. 그래서 개설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게 중요하냐. 사람들은 그냥 기초를 등한시해요. 기초를 등한시하면 돼. 전부 작년에 나왔던 지문들은 기초에서 파생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라고. 기초부터 따지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 변경 등기로 봐봐요. 그러면 저는 못 외우겠어요. 그러면 한번 따져봐요. 변경 등기 앞에 뭐가 붙어서? 부동산. 그래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나타내는 거야.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아까 변경 배웠으니까 객체가 변경한 거구나. 객체. 부동산이 변경한 거죠. 앞에 뭐가 붙어서? 표시라는 것은 바로 표시라는 것은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야.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서재가 변동된다. 동일성이죠. 지번이 변동된다. 동일성이죠. 그럼 서재 지번의 변동은 뭐라고 그런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부동산 표시 변경. 대표적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3개가 있어요. 서재와 지방과 행정구역 변경.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동일성에 대한 변경.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그러면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주로 단독과 대의와 무슨 등기로? 직경 등기로. 그러면 요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봐봐요. 무슨 변경? 지목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사실이라는 것은 몇 개월? 1개월. 그렇죠. 지목 변경 시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이거는 기본이야. 1개월. 표제부라는 것은. 지금 자꾸 기초를 등한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표시. 그러면 여기 밑에 한번 봐봐요. 가로 2번에 등기 명인 표시 자르고 변경 줄 서나봐요. 등기 명인 표시.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것도 사소한 거지만 오늘 뭐예요? 이제 따지는 연습을 해요. 따지는 거야, 따지는 거. 따지는 사람이 법을 잘해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요? 등기 명의. 자, 등기 명의는 그러면 갖고올까요? 얼굴까요? 갖고 얼굴겠죠. 갖고 얼굴은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근데 봐봐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자, 오늘은 이제 피칠갑으로 한번 해봅시다. 피칠갑. 피칠갑을 뭐예요? 피천덕으로 뭐 했어요? 개명을 했죠. 이 집 주인은 누구예요? 피칠갑이죠. 갖고요, 얼굴요? 갖고.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됐어요? 피칠갑. 읽어봐요. 등기 명의인이라는 거야. 등기 명의. 근데 등기 명의인 읽어봐요. 표시가 달라진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표적인 무슨 등기? 개명 등기거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당한다고. 봐봐요. 등기명인 표시가 들어갔죠. 표시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봐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표제부 변경 등기를 말한다. 어때? X.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함정을 공략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읽어봐요. 갖고요, 얼고요? 갖고는 뭐예요? 권리죠.
근데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걸리지만 권리 변동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그러면 권리 관계의 다툼이 있어 없어? 읽어봐요. 단독이죠.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한다. 어때? X. 인감 증명을 제공할 필요도 없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봐봐요. 무조건 외우고 있는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외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그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뭐예요? 단독. 그러면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요. 부기 등기지만 뭐예요? 권리적인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중성적인 등기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러면 이제 형님들을 공략하려고 그래요. 봐봐요.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주등기해야 한다. 어때? X. 읽어봐요. 언제나 부기 등기야.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해권이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단독 신청이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여기 읽어봐요. 무슨 신청? 단독. 읽어봐요. 대의 신청. 대의 신청도 가능하네. 왜?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럼 벌써 봐봐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본인의 능력이야. 어때요? X죠. 채권자 대의 신청, 공동 신청에서만 가능하다. 어때? X. 자, 여기는 봐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단독, 공동, 단독. 그럼 대의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채권자 대의 신청, 공동 신청도 가능하고 단독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봐봐요. 이걸 모르는 이유는 이 뿌리가 뭡니까? 원리, 기초가 안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기초 자체가. 그러니까 맨날 기초는 등한시하고 뭐예요? 맨날 재수에 맞게 문제만 많이 풀어서 걸리면 맞고 걸리면 돼. 그러니까 문제풀이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어. 원리, 기초를 원리를 하는 거지. 기초를 원리를 하는 거지. 자기가 문제를 풀고 안 풀고는 그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리, 기초가 안 잡혀 있는 거지. 나중에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뭐예요? 문제를 위한 문제를 하고 있어. 자기가 문제를 위한 문제를 하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히는 겁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면 문제풀이는 문제풀이 가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하도 수강생들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서 문제 빨리 풀이 주세요. 풀이 빨리. 오히려 그게 학원이라는 거야. 더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더 헷갈리는. 이론부터 정립을 잘해놓으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기초가 잡히면 이런가 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제 공부가 됐으니까 단독, 공동. 단독. 그럼 단독을 외우기 전에 애를 생각하라고. P7값을 뭐로? P7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단독이라는 게 나와요. 언제나 무슨 등기? 의의 등기. 권리적인 권리관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무슨 측면? 중성적인 등기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보니까 가로 3번의 구분 건물 표시야. 구분 건물 표시. 찾았어요? 벌써 구분 건물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니까 벌써 구분 건물 표시에 대해서만 대의, 동시, 일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가 포인트가 뭐냐면 한 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나머지 거기가 키워드네.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그걸 딱 형광펜 줘놓고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대해서만 무슨 신청? 동시에다 형광펜 딱 줘놓고 그러면 동시 밑에다 대의, 일괄 세 개를 다 써놔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출제하느냐?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의 등기와 소유권 보존 등기도 대의, 동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뭐에 대해서만? 구분 건물 표시에 대해서만. 그러면 작년에도 출제된 지문이고, 그러면 요 자체에서, 그러면 요 우리 권리 변동과 관계없는 등기사항이 작년에 몇 개 지문이 나왔느냐? 따지고 보면 여 안에서 원리를 따져놔서 4개 지문이 탄생했어. 4개 지문이. 4개 지문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 4개 지문이 탄생했어. 그러면 봐봐요. 우리 등기법 몇 개 문제야? 몇 문제야? 12문제죠. 12문제에서 지문이 몇 개요? 야, 지문이 5개도 문제, 5개 지문도 몰라, 이제. 그러면 몇 개예요? 60개. 60개에서 4개 잡아먹었다고, 여기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벌써 그러면 몇 개 남았어, 그러면? 4개 잡아먹었으니까 몇 개 남았어? 56개. 그죠? 또 56개.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은
자, 옳은 거 틀린 거야. 따지고 보면 옳은 거 틀린 거. 몇 개 빼고는 소유권 보전 등기 독자적 문제 5개 잡아먹었네. 가등기 작년에 10개 지문 잡아먹었네. 가등기 작년 2문제가 출제됐으니까. 그러니까 독자적 문제로 나오는 건 뻔해요. 나머지는 그러면 옳은 거 틀린 거 기초 공사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기초.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건립 변동과 관계가 없는 등기할 사항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주로 무슨 신청? 단독, 대의. 직권 등기를 이루어져.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가정해가지고 써먹느냐 못하는 그게 이제 개인차야. 개인차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머릿속에 잡아놓고 이제 7, 8월 달에 가서 뭐 해야 돼? 엑서사이즈. 뭐예요?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거야. 문제풀이. 요걸 그러면 그 과정 가기 전에 요거는 머릿속에 딱 입력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또 보죠. 자, 이제 또 갑니다. 자, 읽어봐요. 읽어봐요. 186조. 요거는 뭐 186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선생님 또 조문해와야 돼.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186조는 뭐냐? 민법 186조는 뭐라고 그랬죠?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이야. 법률행. 그러면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은 뭐하라? 등기해야 하라. 이렇게 나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187조이 뭐예요? 187조는 뭐예요? 법률 규정이거든. 그럼 법률 규정. 요거는 뭐예요? 등기 없이 더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렇게 되는 거네.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렇게 이제 여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법률행위는 등기,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그러면 논점이 여기 봐봐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이 안 해. 하죠. 그럼 187조의 논점은 물권 변동 시점이 논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땅 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땅을 딴 데다 파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점수가 안 올라가는 사람은.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무슨 행위? 법률행위 읽어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어사표시야. 어사표시. 어사표시. 어사표시가 있으면 186조. 없으면 187조야. 근데 사람들은 뭐만 외우느냐? 쓸데없이 186조 사유, 187조 사유를 외우지. 그러니까 요 기준을 설정 안 하지 않으면 암기 사유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봐봐요. 6조, 7조의 기준은 무슨 행위? 어사표시. 어사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몇 조로 가? 86조. 없으면 7조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본인의 능력이야. 이게 의사표시가 있고 없고가 이제 본인의 능력이야. 그거는 개념을 못 잡고 있다라는 거거든. 자, 출발해봐요. 자, 정의요. 6조, 7조. 6조. 그렇죠. 정의의 의사표시가 있잖아. 아버지가 살아생전. 자, 상속은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몇 조로 가? 187조. 그렇죠. 187조로 가는 거네. 그럼 상속은 물권 변동 시점이 뭐예요? 아버지 사망시. 그렇죠. 사망시. 자, 여기 봐봐요. 경매는 몇 조로 가? 187조. 그럼 187조는 뭐예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물권 변동 시점은 경락대금 완납시. 자, 느낌이 어때 봐봐요.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요. 자, 이행 판결, 하행 판결, 형성 판결. 여기에서 느낌은 없는 거.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는 거. 형성 판결. 법원이 형성해 주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형성 판결은 몇 조? 187조로 가는 거. 7조로 가는 거. 자, 그러면 뭔가 뭐예요? 뭔가 뭐예요? 문제는 선생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 근본이 문제야. 좀 한다고 그래서 뭐예요? 조사관으로 간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24년 뭐예요? 이 강의해본 치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점수 잘 나온 사람 99.9%가 뭐예요? 수업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합격자 모임 한번 가보세요. 뭐예요? 그러면 오늘 원주도 뭐예요? 합격자 모임 하니까 그거 지금 뭐예요? 99.9%가 뭐예요? 전부 수업에 충실한 사람들이야. 또 하나는 뭐예요? 건강을 상실하면 안 되고 중간에 또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변수. 자, 그래서 요즘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돼요. 뭐 학교는 교수님이 계셔요. 학교는 뭐 그래서 구미에서 같이 올라오는 학교는 교수님 계셔요. 우리 학교는 교수님 말고 갑자기 연락이 안 보이더라고. 한 달 동안. 연락을 그날 봤어요. 목발 짚고 왔어. 목발 짚고. 학교는 반바지에다 운동화에다 강의하는 수는 없으니까 교통사고가 났대요. 앞에 걸어가는데 후진하면서 뭐예요? 넘어졌는데 그 바퀴가 깔려가지고 그냥 뼈가 그냥 작살이 났답니다. 작살을 났다는 거예요. 작살이. 그래서 거기에다 못 박았어요. 못 박았다잖아. 못.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돼. 시험 보기 전까지.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제 테스트 해봐요. 자, 이제 봐봐요. 부정성 몇 조다? 부정성이 6.7점 모르는 것은 부정성의 개념을 못 잡고 있다는 거야. 그럼 부정성 몇 조다? 180. 지금 갈팡질팡이죠. 예. 7조인지 6조인지 모르는 것은 부정성의 개념도 하나 못 잡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부정성이란 비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건이 절대적으로 소멸하거든. 그러면 담보 물건이 소멸할 때 어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 부정성은 몇 조? 187조야. 그러니까 6조 7조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혼동은 186조 7조. 7조. 왜? 혼합해서 하나가 되거든. 하나가 되니까 사라지지. 뭐에 어사 표시가 없거든. 그럼 혼동은 몇 조로 가? 187조로 가거든. 7조. 그렇죠? 그러니까 6조 7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형님들은 쓸데없는 걸 외우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가 힘들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6조 7조의 기준은 어사 표시만 외우면 되는 거야. 어사 표시 일단 기준은. 그 다음 되는 이제 개념을 숙지하고. 그러면 186조 7조의 기준은 뭐예요? 어사 표시야. 근데 여기에 대한 A가 하나가 있어. 유일하게 A가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점유 취득시효야.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는 그래서 외우라는 거야. 그러면 외울 게 딱 3개 있네요. 3개 있네. 자, 그러면 3개네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6조 7조는 무슨 표시? 어사 표시. 그러면 있으면 어디로 가? 6조. 없으면 7조. 그러면 결론적으로 점유 취득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무슨 점? A점. 여기는 노력이 필요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개념들을 잡느냐 못 잡느냐는 본인의 능력이거든. 그러면 그걸 봐봐.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뭐라고 그래서 읽어봐요. 애외 조항이라고 그랬잖아. 애외. 그러면 애는 논리가 안 맞으니까 그때 애워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여기 마지막으로 점검해보죠. 그러면 6조와 7조의 관계는 뭐예요? 어사 표시. 있으면 186조. 없으면 7조. 점유 취득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A조항이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문제풀이 가서 연습만 하면 되는 거야. 연습. 이게 어사 표시가 있냐 없냐 이 관계에서.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7번에 전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물건 변동. 첫 번째 제목이라도 읽어봐요. 뭐라 하죠? 상섭. 2번은 판결. 판결은 밑에 무슨 판결이 있어? 형성 판결. 형성 판결 중에 딱 하나 암기할 게 하나가 있어.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밑에다 세 번째 형광펜 딱 꺼놓고. 자, 작년에 민법에서 출제될 거예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공용징수는 뭐예요? 수용이죠. 자, 밑에 뭐가 있죠? 경매. 찾았어요? 그러면 8번의 민법 187조에 해당하는 애 찾았어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외울 것 없다라는 거야. 조심할 거 몇 개 적어줘. 1번의 포괄유정,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포괄유정과 특정유정이 헷갈리면 안 되겠죠. 포괄유정은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어. 그래서 포괄유정은 뭐예요? 187조예요. 근데 특정유정은 특정의 수익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그럼 특정유정은 몇 조다? 186조. 포괄유정은 187조. 이렇게. 그러면 3번에 무슨 판결이 나와? 형성 판결. 형성 판결, 요거는 꼭 좀 숙지해 줘야죠. 그러면 그 옆에 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백이 있는데 요거 한번 적어 볼래요? 여백에다가. 여기 하고 좀 쉬었다 하죠. 자, 뭐라고 써놨어요? 물건의 공통소멸사유.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물건의 공통소멸사유. 자, 거기 맨 밑에다 하나 써놓던지요. 물건의 공통소멸사유. 자, 그러면 우리 물건의 공통소멸사유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건의 공통소멸사유 불러봐요. 또 다 까먹었다. 멸포, 소공원 써놔요. 멸포, 소공원. 자, 대표적으로 5개예요. 멸포, 소공원. 자, 멸포, 소공원. 자, 벌써 공부된 사람 멸하면 멸실, 포하면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왜 공짜들을 바래요? 그래서 멸포, 소공혼. 자, 그러면 한번 외워봐요. 안 외운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외워줘야지. 읽어봐요. 멸포, 소공혼. 멸하면 멸실, 소멸시,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자, 이거 보자고요. 멸포소공혼. 읽어봐요. 멸포소공혼. 홍입니다. 멸이 뭐라고? 멸실. 그 다음 단계 한번 읽어봐요. 이게 뭐라고? 멸실. 읽어봐요.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뭐예요? 멸실이. 써요. 법률 규정이네. 자, 여기는 뭐예요? 포기. 포기는 법률 행위네. 자, 소용어는 소면시효. 법률 규정이네. 자, 공용증서는 뭐예요? 법률 규정이네. 혼동은 법률 규정이네. 벌써 뭐 힌트 가르쳐줬죠? 그럼 멸실은 몇 조로 가? 187조. 포기는 186조. 소면시효는 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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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멸실, 그러면 우리 공통소면사에 지금 뭐 6개월, 7개월을 공부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니까 그래요. 법이라는 것은 막연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물건의 공통소면사에는 이번 달 암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읽어봐요. 멸포소공혼. 그래서 자, 뭐 있어요? 멸실, 포기, 소면시효, 공용징수, 혼동. 멸포소공혼. 여기에서 다음 중 물건의 공통소면사의 중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포기. 포기는 무슨 행위? 법률 행위. 여기에서 물건의 공통소면사의 중 채권과 물건의 공통소면사를 골라라. 뭐예요? 봐봐요. 기초가 하나도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어려운 문제 몇 개 푼다고. 어려운 문제 몇 문제 푸니까 어디로 가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서 어디로 해라져요? 도서관 가서 혼자 공부하겠대. 혼자 공부하게 돼. 혼자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봐봐요. 물건의 공통소면사 다시 읽어봐요. 멸포소공혼. 5개 중에 자, 다음 중 채권과 물건의 공통소면사유를 골라라. 그럼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은 채권과 물건의 공통소면사유야. 혼동 옆에다 써놔요. 자주 출제돼. 단독 문제로. 자, 그러면 혼동은 채권과 물건의 무슨 사유가 된다? 공통소면사유가 돼. 그러니까 요 단순한 문제에서도 뭐예요? 많이 빠져나간다라는 거야. 봐봐요. 요 5개 외워놨으면 이제 기초적인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다고. 다음 중 물건의 공통소면사유 중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그럼 몇 번을 골라라? 포기. 포기는 뭐예요? 법률 행위라. 영어는 뭐예요? 읽어봐요. 법률 규정,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법률 규정, 법률 행위.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다음 중 채권과 물건의 공통소면사유를 골라라. 그러면 혼동을 골라야 돼. 혼동.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에워놓고도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능력이야.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물건이 소멸하면 물건이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물건이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OX, X죠. 소멸한다. X죠. 왜 X예요? 이 멸실석에는 뭐가 있다? 물상대의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 물상대의는 자, 물건이 멸실하면 뭐예요? 물건이 멸실하면 보험을 들어놔서 뭐가 튀어나와? 보험금이 튀어나오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물건이 멸실한다 해서 물건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대의? 물상대의가 있거든. 지금 봐봐요. 민법이 안 되는 거, 등기법이 안 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제가 뭐예요? 선생님, 저 등기법이 안 되는데.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민법의 기초가 아직 정립이 안 된 거야. 근데 점수는 잘 나오는데 왜 점수가 잘 나올까요? 그냥 열심히 봐서, 그냥 문제 봐서, 열심히 봐서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고 틀리고. 그게 왜 맞고 왜 틀린지는 몰라요. 그냥 틀리니까.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걸 시도하는 거야. 알고 모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서 익숙해져서 그냥 아는 거 틀리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풀라는 소리야. 그래서 원장님이 지도니 바로 그겁니다. 바로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합격을 많이 시켜주는, 열심히 했다면 뭐예요? 이게 감이 나오거든. X다오다라는 것은 나오거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에워서 다음 단계로 가. 원래는 제가 원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아세요? 요즘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좀 뭐예요? 되게 까칠한 사람이야.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부들부들해졌죠.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강의가 어떻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애울 때까지 쉬는 시간도 안 가졌어. 원래는 애우는 때까지. 자, 물건의 공통소면사에 애워봐요. 멸포소공혼. 애우라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멸포소공혼 하면 뭐예요? 멸실. 읽어봐요. 포기, 소면시효, 공용징수, 혼동. 머릿속에 딱 잡아야 돼요. 영어는 그럼 뭐가 튀어나와야 돼?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률규정, 법률규정. 영어는 채권과 물건의 공통소면사유. 6조, 7조의 뭐예요? 기준은? 어사표시 나는 거야. 어사표시가 있으면 몇 조? 186조. 없으면
187조. 6조, 7조 사이를 외울 게 아니라 뭐예요? 기준을 잡아라는 거야, 기준. 여기에 대해서 유일한 A 기준 하나 외워야 돼. 점유, 취득시효.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때? X. 뭐 하려면 등기해야 물건면허 등기해야.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으로 외워놔야 돼요. 외워놔야 돼. 요걸 외워놓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딱 머릿속에 계속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놓으면 문제풀이 가서 요걸 살짝 끄집어서 이용해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안 외워놓으니까 자꾸 안 외워놓으니까 안 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외우면 뭐다 되는데 형님들 핑계 대지 마세요. 형님들 맨날 핑계만 대, 핑계만 대, 핑계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열심히 하면 외워집니다. 뭐 암기력은 똑같아. 젊은 분이나 뭐 형님님이나 똑같아지는 거야. 똑같아지는 거야. 근데 형님들 형님들 핑계는 뭐라고요? 외우면 안 외워진대. 안 외워지기는요. 똑같아. 똑같아.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요 관계에서 우리가 좀 따라줄 필요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 그러면 외울게. 물건의 공통소면서 외워봐요. 멸포소공혼 외워야 되고요. 6조와 7조의 사이의 기준은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어디로 가요? 186 없으면 7조 있으면 6조. 여기에 대한 187조에 대한 A는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무슨 취득? 점유 취득이요. 그거는 나중에 그거까지는 외워놔야 돼. 이번 닦아서. 그래야 이제 7, 8월 달에 재수에 맡기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또 이번 시간에 암기한 거 하나 있었죠? 자, 뭐 있었어요? 오설, 이변, 처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보전. 보전을 딱 끊는 순간 가꾸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설정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이전은 재변동, 변경은 객체의 변동, 처분의 제한은 가압류, 가처분. 자, 소멸은 소멸로 가요. 그래서 보설, 이변, 처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표제부는, 자, 권리변동과 관계없는 것은 루틴을 외워야 돼. 이거는 암기하는 것보다도 어디로 빠져나간 루틴.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대의 등청, 직권 등기.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요게 암기가 딱 되면 어떤 문제도 응용력이 발생한다라는. 근데 요게 며칠 지나면 가물가물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숙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1페이지 제5절 등기 허력. 그거는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죠.